전 세계의 시선은 지금 싱가포르를 향해 있습니다. 자, 크게는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의 구체적인 담판부터 작게는 최초로 만나는 두 정상의 만남이 어떤 분위기일지 여부까지, 자, 그렇지 않아도 더운 싱가포르가 더 뜨거워지는 오늘 아침입니다. 네, 두 정상이 싱가포르에 도착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자세한 비핵화의 범위와 또 합의문에 담길 내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지만 만남 자체만으로도 최소한의 결과는 이미 얻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세계의 담판, 세계의 빗길로 불리는 북미 정상회담, 두 분의 전문가와 미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유원대 석좌교수, 한동대 박원곤 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가벼운 질문부터 드릴게요.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밤에 깜짝 외출을 해서 취재진도 놀랐고 현지의 관광객이나 시민들도 상당히 놀랐더군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일단은 오늘 벌어질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 협상 자체가 나름대로 합의문이 그래도 그런대로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제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에 평양시를 굉장히 이렇게 개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뭐 여명거리라든가 미래과학거리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개발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북한이 현재 발전시켜날 경제 발전의 모델 자체가 싱가포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세습 국가고, 그렇죠. 세습 국가면서 또 경찰 국가입니다. 굉장하게 뭐랄까 자유민주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굉장히 경찰력이 강하고 거의 뭐 준독재 비슷한 그런 나라거든요. 그런데 북한도 나름대로 김정일 유일 독재 체제를 유지하면서 물류나 관광 가지고 어떻게 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없겠나라고 해서 아마 관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영상 보시면 김정은 위원장 만연 얼굴에 미소를 띤 채로 이제 여유 있게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박 교수님, 저게 이제 일종의 미국 측에 우리 회담 준비에 여유가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인 외출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있더군요. 여유를 보이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더불어서 계속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올해 초부터 해왔던 일종의 행보인데, 개방된 지도자의 이미지, 또 보통 국가의 이미지를 보이는 거죠. 와서 은둔에 가서 이제 계속 호텔만 있는 것은 아니라 저런 식으로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서 또 그 지역을 또 방문을 하고, 또 제가 인상 깊게 본 게 오늘 모 일간지에 났습니다만 셀카를 찍은 셀카. 그게 싱가포르 외무장관이 아마 찍은 셀카. 굉장히 새로운 이미지거든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하고 있는 것이 이른바 이미지 정치인데, 이것이 전 세계를 향해서 자신은 보통 국가의 지도자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성김 대사, 최선희 외무상부상 지금 계속해서 실무 협상을 이어간 모습인데, 막판까지 계속해서 좀 조율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특히 정상회담, 특히 이번 회담은 일반 정상회담이랑 다르게 굉장히 중요한 합의나 협의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회담에서는 사실 오늘 당일까지도 계속 그런 실무 협상은 될 수 있습니다. 오후까지도 이제 막판까지도 다 되는 거고요. 이게 특별히 이전과는 다른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얼마만큼 근접했는가.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있으면 만나겠습니다만, 미국과 북한과 미국 양국 정상이 과연 우리가 생각할 만한 수준에, 만족할 만한 수준의 어떤 합의나 선언을 이뤄낼 수 있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 합의문 자체도 중요한 부분은 여백으로 남겨뒀을 겁니다. 근데 가장 큰 부분이 이제 CVA들을 하려 그러면 비핵화의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할 것인가. 또 거기에 따라서 사찰단 규모가 또 결정되고, 또 사찰하는 방법도 결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이 그냥 순순히 받아주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핵탄도 하고 ICBM을 이제 북한 밖으로 반출해서 미국으로 가져가겠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아마도 상당한 논쟁거리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미국이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무 협상에서 얼마나 거리가 좁혀졌느냐, 여기 여부를 두고 사실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거든요. 회담 일정이 줄어든 거를 또 해석하는 시각도 제각각이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불과 몇 시간 전에 올린 트위터 성명을 보면
자신감을 또 나타냈단 말이죠.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폼페이오 장관의 발표 내용을 봐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를 글쎄요. 이게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는 뜻으로 봐야 되는 건지 북한은 뭐 사실 크게 뭐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계속 이제 이런 식의 제스처를 취하니까 드리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큰 틀의 합의는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지난달 16일 날 갑자기 북한이 입장을 바꿔서 네. 한국과 미국을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24일 날 밤에 이제 뭐 6.12 정상회담을 안 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뭐 거의 사과문에 가까운 편지를 김계관 부상이 두 번째 보내왔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그 일련의 과정에서도 사실 16일 이전에서도 큰 틀의 합의는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라고 결심한 상황에서는 미국이 원하는 최소한의 수준은 그쪽에서 맞춰줬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뭐 폼페이오 장관이 장관일 때 한 번 갔고, 뭐 CIA 국장일 때 그 전에 한 번 갔고, 가서 당연히 김정은 위원장을 독대한 상황에서 네. 이제 미국이 원하는 최소한의 조건들은 얘기를 했겠죠. 이제 다만 지금 이제 이미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나오는 핵심적인 사안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원칙적인 건데 그 자꾸 예를 들어 CVID라는 표현을 집어넣을 것인가, 그리고 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이른바 이제 비핵화의 시기인데요. 그 비핵화의 시기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전에 미 행정부는 그것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실패한 것이다라고 수도 없이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근접은 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정확하게 CVID라는 단어로 나올지는 아마 오늘 오후나 돼야지 알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됩니다. 네, 자 CVID 이게 진짜 그러니까요. 합의문에 담길지 오늘 담길지. 오후에나 윤곽이 잡힐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처음부터 어떤 식으로 북한에 대해 사찰을 하더라도 북한의 비핵화를 막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다시 말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그러면 비핵화가 가능한 것이지, 만약에 속이겠다 마음 먹으면은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갖다 사찰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그 남은 핵물질이라든가 핵탄두를 다 제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미국이 요구를 하면은 북한은 자기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을 정도의 사찰 방법을 미국이 제시한다 그러면 아마도 그 합의를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북한이 비핵화 회담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네가 그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미국과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회담이 나왔다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미국의 애를 타게 만들면서도 결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거를 많은 부분 받아줄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정리를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그러니까 CVID가 워낙 뭐 이 회담의 성패를 가를 핵심적인 키워드로 등장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이 이 CVID 방식의 비핵화에 큰 틀에서 동의를 했다.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CVID라는 표현을 쓸지 안 쓸지는 좀 우리가 두고 봐야죠. 왜냐하면 특히 북한이 그중에 I가 돌이킬 수 없는 돌이킬 수 것이고요. 없는. 그리고 D라는 것이 핵 폐기를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북한이 이전에는 한 번도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은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큰 이런 손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번에 정말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적 결단을 해서 네. 북한의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라는 것은 결국 마지막 단계에 원하는 그 미국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뭐 체제 안전 보장을 비롯해서 다 보상을 받은 후에 마지막 단계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원하거든요. 네. 이것을 만약에 CVID라는 단어를 써서 확실히 표현을 해버리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요. 또 하나 북한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 I라는 게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 북한같이 사실상의 비핵화, 사실상의 핵을 보유한 국가한테 적용하기가 그렇게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특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 번 반발을 했는데 이것은 마치 패전국에게만 적용이 되는 그런 단어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이 CVID라는 단어가 공동선언이 됐던 성명이 됐던 나오면 이것을 북한 주민들한테 이것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네. 지금 되돌릴 수 없는 그 부분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현재 북한이 그 핵미사일 그 기술자를 데리고 있고 또 설계 도면도 가지고 있고 네. 또 북한이 그 아주 좋은 우라늄 광을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은 현재는 설계 도면과 핵과학 기술자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핵을 다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되돌릴 수 없게 한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기술자들을 해외로 내보내든가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북한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라는 이게 거죠. 합의를 해줘야 되는데 과연 북한 핵미사일 기술자들을 해외로 내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의문이 좀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핵화 네. 과정을 보더라도 비핵화 과정이 원래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신고, 검증, 그다음에 핵폐기거든요. 딱 2단계로만 돼 있었는데 북한이 그것을 이제 많이 쪼개기를 했죠. 그래서 지난 9.19, 2005년 9.19 공동성명에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것을 단계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이 핵 동결로 시작해서 핵 불능화를 하고 신고 검증도 단계를 나눴고 마지막에 핵 폐기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총 5단계로 나눠버리니까 단계별로 할 때마다 그만큼 많은 보상을 받고 시간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미국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을 했고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존 볼튼 안보보좌관 같은 사람이 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을 다 빼고 핵 폐기로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북한이 갖고 있는 핵탄두를 해체해서 그중에 핵물질 일부를 뭐 테네시 오크리지가 됐던 외부로 반출했던 폐기를 하던 그런 형태로 가자. 이게 거꾸로 들어가자라는 거죠. 북한은 원래 단계별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해결이 안 되니까 가장 어렵고 힘든 것부터 해서 거꾸로 내려가는 방식으로 하자. 아니면 동시에 하자. 네. 이제 그런 식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CBID라는 그런 개념은 그것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나중에 있을 협상에서의 그런 관계도 생각한다면 그렇게 쉽게 받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왜 핵탄두나 ICBM을 반출한 소리가 나온다면 현재 IAEA 그 사찰단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또 이 사람들의 업무 자체가 한국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도 사찰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네. 사찰하고 전 세계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다 사찰하는 사람들인데 네.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서 일부를 뽑아가지고 북한 핵 시설을 사찰해야 되는데 북한의 그 지하 시설이 11,000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지상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다 검증해야 핵탄두가 어디 숨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정상적인 방법으로 아예 사찰단만 가지고 사찰을 해가지고는 한 25년에서 30년 걸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미국이 이걸 받아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단은 핵탄두부터 일단 반출하기 시작하자. 거꾸로 하자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순서를 바꿔가지고 핵탄두나 ICBM부터 이제 반출을 해야만 네. 북한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거꾸로 하자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네. 검증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특히 어저께 폼페이오 그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지에서. 거기서 가장 강조한 것이 검증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CBID가 미국의 최종적인 목표다라고 끝까지 얘기를 했고요. 더불어서 V,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검증을 얘기하는데 검증이 가장 중요하다. 검증이 안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 지금 우리 김정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검증에서 많은 부분 걸려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미국이 명확하게 지금 현상을 파악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검증이 중요하고 검증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말씀 주셨다시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제 또 어제 언급한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이게 비핵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체제 안전을 체제 안전. 보장하겠다. 자, 뭐. 여기에서 이 부분도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네, 일단 체제 안전의 체제 안전 보장의 시작은 일단 종전선언부터 시작할 겁니다. 일단 종전선언을 한 다음에 일단 평화협정을 체결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미북 간간 수교를 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전부 다 94년도 제네바 핵합의나 2005년도 9.19 공동성명에 대부분 다 이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다시 해주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합의 자체를 미국의 상원의회에서 이게 합의를 해줘야 됩니다. 통과를 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이제 의회 상원의 제적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네. 현재 공화당 입장에서 제대로 된 핵합의를 하지 않으면 상원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습니다. 북한이 바로 우려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그 상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느냐 부분.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정권이 바뀌게 되면 다시 한번 또 북한에 대해서는 제재가 시작될 때가 되기 때문에 현재 북한에서 우려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고. 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법안 통과시키겠다는 얘기 또 하나 하고. 또 하나 과거에 없었던 북한 체제 보장 해주겠다는 얘기가 미국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를 하고 해서
투자된 나라에 대해서 공격을 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다. 네. 그러면 이제 북한에 대한 확실한 체제 보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최재현 박 교수님 여쭤볼게. 이번 회담에서 어느 수준까지 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이제 종전선언, 뭐 평화협정, 수교, 뭐 다 세부적으로는 뭐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뭐 지금 가능성 거론되고 있는데 어느 수준까지 그럼 이번 회담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트럼프 대통령이랑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했죠. 네. 근데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고 독특한 방법이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보장안은 얘기할 수 없다. 지금 우리 김정봉 교수님 말씀하신 것이 여태까지 알려진 방안인데요. 체제 안전 보장도 이게 CBIG, G가 이제 개런티라고 해서 보장을 얘기를 네. 하고 있고, 그걸 이제 CBID에 일종의 같은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CBID가 굉장히 달성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이고, 특히 북한같이 사실상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를 상대로. 근데 더불어서 CBIG도 여태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뭐 논의되고 있는 뭐 설사 상원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그것이 조약으로서의 강제성은 없는 거죠. 국제 정치에서 조약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특정 국가의 체제를 완전히 보장해준다.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뭐 늘 세 가지를 자신들의 체제 안전 보장에 필요하다 얘기를 했죠. 첫 번째는 미북 수교고,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경제 제재 해제고, 세 번째가 군사적인 조치로서의 평화 협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조치로서의 평화 협정. 그래서 끊임없이 주한미군에 대한 질문들을 뭐 미국한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뭐 우리가 얘기하는 연합훈련이라든지 뭐 또 전략자산 전개하는 문제든지 그런 문제들을 북한은 끊임없이 체제 안전 보장이랑 연계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 세 개의 큰 틀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그것을 얼마만큼 미국이 받아줄 수 있는지는 아마 지금 협의가 되고 있고, 오늘 발표를 보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뭐 전략자산 전개라든지 주한미군 철수는 우리 정부와도 분명히 공조가 돼야 되는. 그것도 뭐 미국 정부에서 공개적으로 여러 번 얘기를 했죠. 특히 이번에 주한미군이라든지 그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북한과 논의할 사안은 아니다. 이것은 한국 정부와 논의할 사안이다. 근데 거기서 또 중요한 것이 안 하겠다라는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랑 논의를 해야 할 사안이고, 네. 그다음에 북한한테 알려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주한미군 문제는 계속 지금 언론에서도 추적을 하고 있고 계속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네. 자, 박원근 교수님은 여기까지 저희가, 듣고 보내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계속해서 오늘 김 교수님하고 또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많이 바쁘시겠네요. 예. 네, 잘 고생하십시오.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좀 미국 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네. 같은데, 뭐 지금 종전 선언에 대해서도 사실 비관적인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종전선언 부분은 사실 전쟁 당사자가 북한군과 중국을 한 축을 하고, 그다음에 유엔군 사령부가 이제 한 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현재 이번에 미국과 북한 간의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중국을 당사자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종전선언의 의미가 있느냐 하는 이제 의미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네. 또 이제 또 하나는 중국이 현재 바로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 당사자인데 미국과 북한 간 또는 또 남북한과 미국 간에 종전선언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제기하면서 만약에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면 반드시 중국이 포함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그 부정적인 얘기 자체가 바로 그런 데 기반을 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번 회담과 별개로 뭐 얼마 전 G7 회담도 마치고 바로 건너왔지만 지금 무역 분쟁에 대한 지금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문제로.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5.2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면 더 급한 과제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왔어요. 맞습니다. 네. 네, 5월 24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을 안 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바로 몇 시간 만에 다 뒤집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현재 김정은 위원장과의 그 정상회담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이슈를 만들어서 현재 뮬러 특검이 트럼프 행정부를 현재 굉장히 특검을 하고서 조사를 압박하고 있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현재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이런 이슈를 만들어서 자기는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오늘 북한과 협상을 하지만 이 협상을 2차, 3차까지 계속해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게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한번 정상회담 한다든가 네. 아니면 또 워싱턴에서 한다든가 해서 계속 끌어가지고 중간선거 전쯤에서 한 9월경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에서 마지막 비핵화를 비핵화 문제 최종 합의를 그때 가서 하지 않겠나 이런 우리가 의심을 하는 것이 바로 국내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본다면 그런 스케줄을 가늠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자, 그럼 김정은 위원장 입장을 좀 생각을 해보죠. 네. 지금 이제 권력을 이양받은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평양을 오래 비우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사실 북미 회담 이후 비핵화와 관련해서 뭐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을지 북한 내부의 반발도 상당하다고 앞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비핵화란 말을 얘기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 북한이 이제 그래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북한이 주로 하는 얘기는 한반도 비핵화를 주로 얘기하는데 한반도 비핵화는 벌써 김일성 시대부터 나온 말입니다. 91년도 말 그러니까 92년 1월쯤에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김일성 시대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김정일 시대에 와서도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한다 그러면 미국과 합의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한반도 비핵화가 굉장히 그 함정 있는 말이거든요. 네.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북한의 그 핵무기 폐기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 있는 그 핵무기 그리고 한반도 주변에 있는 핵도 다 포기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면서 또 하나는 한반도 주변국도 핵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핵군축국 회담한다는 논리까지도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반도 비핵화를 합의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오늘 미국과 북한 간의 그 핵 합의문에도 분명히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네. 이게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북한은 언제라도 주한미군 활동이라든가 주한미군 철수 문제 한미연합훈련 문제 이런 거를 근거로 들어서 다시 한번 이 합의 자체를 폐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 자체가 그렇게 아주 애매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회담에 들어가기 이제 1시간여밖에 정말 남지 않았군요. 네. 회담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회담 순위 어떤 식으로 되냐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단독 회담, 통역사만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실무진들이 같이 하는 확대 회담, 그 다음에 업무 오찬 순으로 이어지거든요. 네. 이런 순서 회담의 순서에서도 좀 읽혀지는 바가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통상 보면은 확대 정상회담을 먼저 한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단독 정상회담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다시 각자 나눠서 이제 그 오찬을 하고 오후 회담을 하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정상적인 네. 정상회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45분 동안에 단독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1시간 반에 걸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뭐라 했냐면 단독 정상회담을 2시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네. 시간이 45분으로 줄었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어저께 최선희하고 성김이 만나서 실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많이 좁혀졌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할 사항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북한이 나름대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많이 들어주고 또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의 체제 보장 문제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양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 이제 한 번의 회담으로 끝나지 그렇죠.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첫 북미 정상회담 이어졌고 다음 후속 회담이라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 갈 가능성 네. 또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바로 꿈에 그리는 것이 바로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평양에 오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은 뭐라 선전하냐면 북한의 핵무장력이 무서워서 미국의 대통령이 굴복했다라고 선전할 수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으로 이렇게 초청하는 게 바로 북한 정권의 항상 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김영철 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김영철 부위원장이 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미국에 가지고 왔는데 그 친서 내용 중에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하는 그러니까 다음 달에 평양으로 초청하는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으로 이제 불러들여서 핵 문제 관련해서 합의를 하려고 이제 노력할 거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으로 갈 수 있을지 그건 미지수입니다.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워싱턴으로 불러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홈 그라운드에서 김정은을 압박해서 완전한 비핵화 합의를 이제 그때 가서 이끌어내겠다. 이런 뭐 보감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또 지켜봐야 될 곳이 뭐 북한,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전용기를 타고 왔고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창의공항에 왔는데 여기에서 북한에게 중국이 전용기를 뭐 제공했죠. 빌려주고 여기에다가 또 전투기로 어모까지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차이나 패싱 문제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현재 북한이 혹시나 미국과 회담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친미 국가로 바뀔 거 아닌가 하는 것도 우려하고 네. 또 이제 뭐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에 중국이 배제될 걸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북한을 감싸 안아서 북한이 끝까지 중국을 배반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중국의 태도 자체가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지난번에 2차 북한과 중국 간의 그 북중 정상회담이 이제 다롄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과 북한 간 이 정상회담이 그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겠다라는 네.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중국이 그 에어차이나 비행기를 북한에 이렇게 대여한 것 자체가 일단 중국이 회담장에 못 가지만 중국이 바로 북한을 그 뒤에서 돕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줘서 북한이 미국과 협상하는데 상당히 좀 유리하게 중국이 뒤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국 입장에 상당히 오늘 회담 자체가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자, 속보 하나 전해드릴까요? 지금 이제 회담이 1시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숙소 앞이 통제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네.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드리겠고요. 지금 그래서 그런지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면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중국으로 가서 북중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 네, 이런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어서요. 앞서 말씀하신 그것과 궤를 같이 한다고 봐야겠죠. 만약에 그 회담이 끝나자마자 이 비행기가 돌아가는데 베이징에 도착을 해서 북중 정상회담을 한다. 그러면 미국이 아마 상당히 기분 나쁠 겁니다. 그건 또 이제 미국이 또 미국 굉장히 기분 나쁠 것이고 한수가 되겠고.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죠. 결국은 북한이라는 나라가 중국과 혈맹 관계를 과시하면서 모든 그 회담에 있었던 모든 것을 바로바로 중국과 상의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뭐 기분이 좋겠지만 미국이 상당히 기분 나쁘기 때문에 차기 회담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그 평양으로 돌아가고 대신에 뭐 리슈영이라든가 네. 김영철을 보내서 시진핑한테 이번 회담이 어떻게 벌어졌다는 것을 아마 보고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지금 김정은 수행 차량이 숙소 앞으로 집결 중이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네, 있네요. 계속해서 예. 이제 회담이 가까이 오면서 현지에서 속보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곧 회담장으로 이동할 예정이라는 속보도 전해졌고요. 네. 자, 뭐 이런저런 사이에 북한의 몸값만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지금 드네요, 갑자기. 이번 회담이 뭐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북한은 완전히 그 성공을 했습니다. 첫 번째 김정은 위원장이 은둔의 지도자고 잔악한 독재자 이런 이미지가 거의 다 사라졌거든요. 네. 물론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많이 그 이미지 개선을 했고 나름대로 우리 국민들한테 김정은 위원장이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다음에 호감이 간다 이런 그 메시지를 많이 주게 됐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외무장관하고 뭐 셀카도 찍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은둔의 지도자가 아니고 나름대로 개방되고 우리하고 함께 살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라는 이미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상당히 얻은 게 많고 또 네. 하나는 현재 미국 정상회담하는 이런 과정에서 예. 미국이 종전선언을 안 한다 하더라도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인 그런 그 옵션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들게 됐습니다. 네. 더군다나 앞으로 회담이 2차, 3차 회담이 있다 그러면 그 기간 중에는 그 김정은 위원장이 발 뻗고 잘 수 있기 때문에 벌써 회담을 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김정은 위원장은 엄청난 많은 소득을 얻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회담 1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김정봉 교수님과는 2부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